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간단하면서 빠르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제목, 미 연준 금리 인하, 금리 보류,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고 제가 게재를 했죠. 왜냐면 내일 미 연준이 이 기준금리 관련된 시그널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미 연준이 그 시장의 예측대로 흘러갈 건지 아니면 시장과 줄다리기를 선택해서 금리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건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며칠 뒤에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내용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시장들이 전부 미 연준에 쏠려 있어요. 왜 자꾸 미국 얘기만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에 거의 종속화되다시피 돼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과거에 그리고 미국 연준의 움직임이 제로금리에서 당연히 이제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차근차근 금리를 올렸는데 올해부터 이 상황이 급변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리는 것보다 동결 내지는 인하를 서서히 시장에 시그널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파월 의장조차 금리 인하 시그널을 그동안 안 던졌었는데 지난 4일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자면, 파월 이제 의장이 시카고에서 열린 연준 컨퍼런스 연설에서 우리는 상황 변화가 미국의 경제 전망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경제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 바로 밑에 얘기가 나와요. 파월 의장이 필요한 결정에 내려야 한다면 연준은 미국의 경제 확장을 지켜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무역 마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장에. 어렵게 설명을 이렇게 말을 다 풀어서 했지만 결국은 금리를 인하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매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옛날 동영상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상황을 기준금리 인하로 베팅을 하게 돼요. 이미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각 연준 의원들이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마저 기존의 보수적이었던 입장에서 선회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바꿨기 때문에 벌써 금리 인하 예상 시기라면서 예측들을 하고 있죠. 언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보면 비중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9월에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12월에도 예측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은 항상 중앙은행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 당연히 시장이 중앙은행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중앙은행이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가 아작났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앞으로도요, 미래에도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시장과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예측한 대로 흘러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시장의 이 심리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해버리면 한국은행이 권위가 없어져요. 지금 그 권위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왜? 한국은행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국은행을 보는 게 아니라 다들 미 연준만 보고 있는 거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면 한국은행도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시그널로 이미 다들 언론 SNS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얘기를 다시 돌아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도 시장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야 통화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내용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어쨌든 이제 그래서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했는데 18일, 19일 현재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와 통화 완화 멍석을 깔지 아니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건지 갈림길에 섰다라는 게 이 표현인 거예요. 줄다리기를 할지 아니면 시장에 순응하면서 움직이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랑 모레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또 키포인트를 준비했는데 금리 시그널이 이번에 미 연준이 준비하는 금리 시그널이 중요해요. 상당히. 원래도 중요했지만 더욱더 중요해요. 왜냐? 그동안 3년 동안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라면서 천천히 기준금리를 올려왔는데 그 명분이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이제 이 금리가 고금리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라면서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죠. 저금리를 평생 할 수 없어요. 저금리를 한 만큼 고금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정상금리로 돌아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동결이나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동결이나 인상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면 연준이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연준 의원들 그리고 연준 의장마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던졌지만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연준이 이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하를 하고 싶어도 인하를 선택하지 않고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동결을 하면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준이 선택을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금리 인하를 시그널을 진짜 줘버리면 그리고 금리 인하를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미국 경제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걸 단번에 알아버릴 수 있습니다. 말이 꼬였는데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왜? 연준이 시장과 그동안 80년간 줄다리기를 해오면서 꾸준히 컨트롤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번 년부터 갑자기 그 컨트롤을 하지 않고 시장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 버리면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예측인 거고 물론 시장은 많이 환호할 거예요. 왜?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돈을 다시 푼다 라면 그 돈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주식시장에 돈이 왜 많이 풀리냐? 돈이 풀리는데 갈 때는 뻔하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 자산값어치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쵸?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환호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그리고 이제 컨트롤에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과 언제든지 앞으로도 힘싸움을 해야 되는 연준이 시장의 예측대로 흘러가면 당연히 이 같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동안은 열심히 줄다리기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 이상하니까요. 그쵸?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자꾸 미국이 갑자기 금리 인하, 동결 이런 걸 선택을 했을 때 왜 우려를 하냐면 이 금리 표만 봐도 알아요. 금리라는 게 한 나라의 시스템, 통화 시스템,
통화 지배력, 그리고 통화 안정,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우리는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전 세계로 왔다 갔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은 어떻겠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전 세계에 있는 통화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의 기준금리가 왔다 갔다가 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통화 정책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거의 제로금리까지 왔었는데 무려 8년 가까이를 거의 제로금리 했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라면서 다시 하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통화 정책에 의심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왜? 아니, 지금 미국 경제가 8년, 9년 동안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태였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올린 지 한 2, 3년 되니까 갑자기 경기가 다시 안 좋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 라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고 금리를 올리는 거에 부담감을 많이 갖는구나 라면서 통화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시그널이 통화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결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너무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워낙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일단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결론이 뭐겠어요? 미 연준이 금리 인하, 금리 보류, 인상, 이 시그널 이걸 내일 모레 던질 건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뭘 알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론이 뭐겠어요? 결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계획대로 올렸던 미 연준이 처음 명분은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도 버틸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금리 인상의 계획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에서요.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가게 되면 시장은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이나 그리고 자산값어치 시장들은 좋아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미 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금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아까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통화 정책이 불안하다라는 걸 다 아니까 그쵸? 이 중앙은행에 대한 불안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올릴 거면 꾸준히 올렸다가 그 다음에 경제가 괜찮아지고 내려야 되는데 이건 올렸다 내렸다 해버리니 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연준이. 그쵸? 결국 우리는 이거를 핵심 포인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편으론 여기 금리 인상 시그널이 동결이면 이제 연준 시장 지배력을 위해서 확인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일 금리 인하를 단번에 해버리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시장은 환호한다, 하지만 독립성이 의심된다 라는 게 키포인트니까 정확하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예측은 아마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9월, 만약에 할 거면 9월을 예측해야죠. 그러니까 동결을 하되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더 강하게 시장에 던질 거예요. 제 예측입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 누르시면 저 매일 유튜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정보가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상하다, 이 부분은 잘못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